네. 저희 이제 7호차, 제 7호차라는 감동 서정적인 쭈꾸루 게임 할 거고요. 여기 오늘 여주인공 역할은 여기 계신 서피너님이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서피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더빙에 앞서서 각오 한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오늘 내가 이 여주인공을 어떻게 연기하겠다. 딱 각오 한마디 듣고 시작하죠. 아, 딱 응? 제가 여주인공이 될 상이 응? 여주인공이 여주인공의 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말건 여주인공을 상상할 수 없다. 나 말건 아, 아무도 그치, 없다. 그치, 그치. 나 말곤 없지. 자신감 할 만한 좋습니다. 사람이 없지. 자신감 무척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이게 다들 맞나? 재밌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빙 남주인공과 나레이션은 저 민트리 할 거고요. 여주인공 역은 여기 계신 서피느님이 해주실 겁니다.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제7호차 안. 이 기차는 편도로 운행하는 관광열차로 다른 기차에 비해 객실당 좌석이 적어 공간이 넓고 쾌적하다. 또한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한편 이 열차의 종착역에는 아직 사람들이 평생 본 적 없는 빼어난 절경이 있어 신비감을 더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차의 표값은 정말 터무니없게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려는 관광객은 항상 줄을 잇고 있으며 덕분에 노선은 끊임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 기차가 출발하자 객실안은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고 이와 동시에 느릿한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이런 풍경은 비교적 안정된 최신의 열차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열차가 부식이거나 고장이 난 것은 아니다. 실은 승객들로 하여금 여행의 분위기를 실컷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저나 기차가 출발하고 나서 알았다. 이 칸의 손님은 나와 한 명의 소녀뿐인 것 같았다. 객실당 좌석이 몇 개 없다 보니 한 객실에 딸랑 손님이 둘뿐인 건 그렇다 쳐도 소녀 혼자 객실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썩 흔치 않을 것이다. 소녀는 왠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다. 역시 이 넓은 객실에 소녀 혼자 앉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영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탓일까? 소녀는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다. 안녕하세요. 합석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소녀와 마주보고 앉은 나는 그녀의 겉모습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는 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녹색 원피스에 작은 가방을 빗겨매고 있었다. 가방끈이 어깨 위에 느슨하게 얹혀있는 걸 보니 안에 별로 든 건 없는 것 같다. 게다가 가방 말고도 별다른 짐은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그녀는 여행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은 것 같다. 혼자 여행 중이시죠? 그야 척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냥 의뢰 그렇듯이 형식적인 질문을 던졌다. 네, 맞아요. 소녀는 말을 마치고서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실례지만 당신은 혹시 차표 검사하시는 분? 에? 아니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종점에 도착하려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아시나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면 아마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5시간이라... 소녀는 다시 고개를 늘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갑자기 한쪽 손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 아마 한 절반쯤 갔을 때 표검사하러 올 거예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확 돌리며 말했다. 표검사요? 네, 무슨 문제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단지 이렇게 비싼 기차도 표 검사를 하는구나 해서요. 뭐 꼭 한다는 건 아니에요. 보통 표검사는 승객이 여유로워 보일 때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바빠 보인다면 스킵할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고개를 숙여 손목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심심하지 않아요? 우리 계속 얘기나 주고받는 게 어때요? 얘기요? 좋아요. 소녀는 내 제안이 제법 예상 밖이었는지 번쩍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게다가 대답하는 목소리마저 크고 명랑했다. 죄송해요. 가족 이외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갑자기 흥분해버렸어요.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소녀는 얼굴을 붉히며 나에게 사과했다. 그 모습을 보니 제법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란 게 느껴진다. 뭘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을까? 아니, 그보다 난 그쪽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저의 이야기요? 네, 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같은 거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은 좀 무리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전 남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좋아요. 우선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제 이야기요? 제 인생은 별거 없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해요. 더군다나 뭐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어서 말할 여지가 없네요. 이러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소녀는 풀이 죽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무엇인가 떠오른 듯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내는 문제를 맞춰보세요. 문제를 맞춰보라고요? 네. 소녀는 활기찬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럼 우선 당신이 저에게 건넸던 두 번째 질문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질문이라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합석해도 되냐고 물었던 걸 테고 두 번째 질문이라면 혼자 여행 중이냐고 물었던 거 맞죠? 네, 맞아요. 저는 혼자 여행 중이에요. 어째서 혼자 여행 중이냐면 전 어릴 때부터 친구가 없었거든요. 친구가 없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제가 친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어떤 추측이든 상관없으니 일단 던져보세요. 답을 맞추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나오시겠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한번 붙어봅시다. 이거 꽤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다. 아직 5시간이나 남았으니 급할 것도 없고 이 아이랑 적당히 놀아줘도 괜찮겠지. 파일 1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1에 저장. 자, 스테이지 1.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볼까요? 어릴 적부터 저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키워드 찾기. 소녀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질문에 나서야 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 검정색 네모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키워드를 찾았다면 결정키를 눌러주세요. 키워드를 선택하면 정말 그것이 키워드가 맞는지 검증하는 코드로 나와갑니다. 먼저 친구라는 단어를 선택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즐식입니다. 약간 네, 이렇게 제가 확 결정키를 누르면 뭐야, 키워드 검증 코너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물, 흔들거리는 글자들은 핵심 단어들입니다. 커서로 움직여 물음표들, 버튼을 누르면 주인공이 그 단어에 맞춰 질문을 합니다. X자를 선택하시면 질문을 하지 않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짙은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커서가 이동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게임이 되게 귀엽다, 그쵸? 되게 좋아. 물음표를 선택하려면 커서를 물음표 반응으로 둔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커서 안으로 물음표가 들어오면 방향키를 움직여 핵심 단어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친구라는 단어를 선택했잖아요, 서피님. 네.
이제 이 친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사람이 친구인지, 동물이 친구인지, 귀신이 친구인지, 장난감이 친구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 물어볼까요? 일단 사람부터. 사람부터. 어? 뭐야? 확인. 물음표 누르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응. 물음표를 눌러서? 이렇게. 그러네. 그쪽이 말하는 친구라는 건 사람이겠죠? 네, 물론이죠.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네요. 그쵸? 하긴 보통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건 사람 말고는 없다고 봐야겠죠? 뭐야? 친구. 사람은 없어졌고. 뭐 다 해봐야 되나?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동물. 그쪽이 말한 친구라는 건 혹시 동물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동물과 친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 다 해봐야 되나? 귀신. 그쪽이 말한 친구라는 건 혹시 귀신인가요? 네? 귀신? 소녀는 금세 울상이 되어 소리쳤다. 얼뜨걸뜨 절대 아니에요. 저 귀신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런 거 무서워. 겁에 질렸군. 과연 귀여운 소녀다운 반응이다. 여기까지 온 김에 장난감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쪽이 말한 친구라는 건 혹시 장난감 같은 거? 아니에요. 늘 함께 있어주긴 하지만 대화를 할 순 없잖아요.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냉정하군. 이거 다 아니네. 없었습니다로 해야 되나? 물어볼 수 있다. 이 친구가 없는 이유가 자신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문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 물어볼까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문제? 오케이.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어서 친구가 없는 건가요? 네. 어머, 뭐야. 잠깐의 침묵이 있은 후에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친구가 없는 건 제 자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어머? 친구? 추가됐다. 특정 질문을 했을 시 소녀가 문장을 더 추가해줍니다. 새로운 문장 속에서 또다시 키워드를 찾아나가면 됩니다. 제 자신. 이유. 외모, 성격, 집안, 병이 있어요. 어떤 게 좀 땡기십니까? 성격이요. 성격? 설마 스스로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던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음침해 보였죠? 음침?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싶은데. 오히려 정이 많고 밝은 성격이라 친구가 잘 따를 것 같다만. 아닌가 봐. 요한님이 병일 것 같다고 병? 하네요. 혹시 몸에 무슨 병이라도 있었나요? 병이라 100% 맞다고는 할 순 없는데 거의 정답에 근접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 맞췄다. 넘어갔다. 뭐야? 클리어. 이렇게 클리어하는 겁니다. 병이 있었구나. 파일 위에 저장 한번 해볼게요. 답은 대충 맞춘 것 같다만 소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불안한 듯 주무르기 시작한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실은 어렸을 적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실명했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랬다니. 미안해요. 괜히 나 때문에 안 좋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괜찮아요.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인걸요. 지금은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나를 향해 눈을 깜박였다. 그 눈빛은 누구든 간에 정말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눈빛이었다. 사실 원래부터 저는 사람들과 사귀는데 서툴렀어요.
그런데다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자 더더욱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졌고요. 어떻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보려 노력했는데 앞도 안 보이는 이런 상태로선 그래서 남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결국 사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후 저의 사귐의 대상은 오로지 부모님뿐. 그 혹시 수술 같은 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각막 이식 수술 같은 거. 해봤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저 같은 케이스는 각막 이식을 해도 거부 반응은 아마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였는지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후 여러 번 재수술을 했고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국에 포기했어요. 아, 잠깐만요. 그렇게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져 있었다는 걸 소녀가 말해주고 나서야 알았다. 표정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안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갑작스런 소녀의 협박을 듣고 나는 피식하고 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래. 알았으니까 계속 얘기해봐요. 생활면에 있어서는 처음엔 아무래도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점차 적응하게 됐어요. 하지만 왠지 대화할 때마다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점점 사람들과의 대화는 점차 줄었죠. 결국 줄곧 혼자가 된 거네? 네. 사실 뭐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 해도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혼자나 다름없죠. 소녀는 그렇게 말하며 억지로 웃는 얼굴을 했다. 계속 그렇게 산다면 결국엔 늙어서까지도 계속 고독할 텐데. 네, 그렇게 될 뻔했죠. 그렇다는 말은 뭔가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는 얘기겠지? 한 1년 전쯤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정근을 가시게 되어서 저희 가족도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간 당일날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섰어요. 혼자서? 그건 위험했을 텐데. 뭐든 혼자 사는 습관을 들여야 하니까요. 평생 남에게 의지만 하며 살 순 없잖아요. 그렇군. 참 굳센 아이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이 터지고 말았죠. 어딘가를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디고 말았어요. 세상에. 앞으로는 넘어지는 그 순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머릿속이 막 하얘졌달까? 아무튼 다치진 않았어요. 왜냐면요, 딱딱한 바닥이 아닌 푹신푹신한 것에 떨어졌거든요. 혹시난 것? 혹시 어느 집에서 버리려고 내다 놓은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졌다던가. 쓰레기돔이라고요? 생각을 하셔도 어쩜 그런 방향으로. 쓰레기돔이란 게 낭만이 없잖아요. 그랬나? 미안. 워낙 낭만보다는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휴, 소녀분 앞에서 그만 나쁜 습관이 나와버리고 말았네. 야래야래. 좋아, 그럼 낭만 있게 추측해보자면 그 폭신한 것은 분명 사람? 제가 막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려는데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하고요. 그 목소리는 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저를 향해 안돼 한숨을 내쉬었죠. 그렇게 말하는 소녀의 얼굴이 홍조로 띄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는 방금은 실례했습니다. 어떻게든 안 다치셔서 다행이네요. 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넘어진 건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사과를 들으니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죠? 글쎄, 뭐 이상할 것까진 없지 않을까. 가만보면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라던가.
진짜 나오네. 이를테면 바로 저 같은 사람 말이죠. 아니 잠깐만요. 저 뻥치는 거 아니에요. 뭐 암튼 하던 얘기 마저 해요. 저는 말했어요. 제가 더 죄송해요 라고요. 워낙 사람들과 말을 안 한 지 오래다 보니 하마터면 사과하는 것도 까먹고 안 할 뻔했지 뭐예요. 절 구해준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오전에 이사 오신 분인가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 다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다음번엔 계단에서 꼭 주의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황급히 사과를 하고 다시 계단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걸음 뛰었을 때 뒤에서 그가 나에게 무어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곧 내 앞으로 다시 걸어왔어요. 당신 눈이... 거기까지 말하고 그는 머뭇거렸어요. 전 이미 뭐라 할지 알고 있었죠. 평소에 집 밖을 나서면 늘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죠. 사람들은 어딘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 마치 사람이 아닌 것을 본 듯 하니까요. 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뭐 그래서 그쪽이 예상이 맞았나요? 아니요, 틀렸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듯 말했지만 소녀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눈에 대한 말은 하지 않고 괜찮다면 저와 함께 이 지역 탐방을 나서지 않을래요? 라고 제안해왔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 잠시 고민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손을 탁 붙잡더니 저를 데리고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는 발걸음을 천천히 했어요. 꼭 잡은 손도 따뜻했고요. 그건 제가 실명한 이후 처음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서 느껴본 따스함이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제법 당황하긴 했는데 이상하게도 손을 뿌리치고 싶진 않더라고요. 분명 그는 어쩌면 함부로 믿어선 안 될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갑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접촉하게 돼서 분명 어찌할 바를 몰랐었겠네요. 엄청 긴장했을 테니까. 네, 물론 긴장했죠. 하지만 그 당시의 감정을 긴장이라는 단어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뭐라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랬군요. 확실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였겠죠? 네, 나중에 알았어요. 그가 우리 집 아래층에 산다는 걸. 나이는 마침 1살 연상이었고요. 어쨌든 그날 이후 저와 그는 친구 사이가 됐고 부모님은 친구가 생겼다고 기뻐해 주셨어요. 저는 자주 그와 함께 지냈어요. 한 번은 제가 바쁜데 괜히 나 때문에 시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는데 괜찮다. 어차피 자기도 종일 집에만 있는 차에 잘 됐다 라고 했죠.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네?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다 했다고요? 하지만 그 나이라면 학교에 가야지 않나요? 맞죠? 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뭐라던가요? 그것이 바로 다음 문제입니다. 1번에 오늘 게임 더빙이에요, 신하님. 게임 더빙하는 중.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종일 집에만 있습니다. 이유를... 뭐야. 화면 오른쪽 하단에 꽃잎이 보이시나요? 문제의 답이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키워드로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몇 요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점을 찾아낼 때마다 꽃잎의 개수는 하나씩 줄어듭니다. 꽃잎이 전부 사라져야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요점이 하나이네요. 요거 말하는 거 같은데 두 개 있네. 요점이 두 개네요.
이거 아닐까? 이유. 학교를 안 가는 이유. 뭘까요? 경제사정. 경제사정? 아니, 신체? 근데 경제사정 먼저? 그 소년의 경제사정이 나빠서 학교를 못 다녔던 건가요? 아니요, 사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커다란 서재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확실히 경제사정 때문은 아닌 것 같네요. 경제사정 아니면 신체? 신체이지 않을까? 혹시 몸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병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했다던가? 저도 처음엔 그런 게 아닌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의 부모님께 여쭤봤고, 역시 아니었어요. 아, 그렇구나.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나서 한시름 놓았어요. 그런 건 슬프니까요. 그 소년을 많이 신경 써줬었군요.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뭐지? 하나 없어졌다. 이유는 됐고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 이분은 어디 집에 있었을까요? 남의 집? 남의 집? 소년이 사는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이었나요? 뭐 이를테면 친척 집에서 얹혀서 살았다던가 하지 않았나요? 분명 아니에요. 1년 정도 그의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한 번도 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일단 남의 집이 아니고요. 같이 사는 사람인가? 같이 사는 사람? 소년은 평소에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나요? 우와, 부모님 빼고는 같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결 뭔가 됐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여쭤볼까? 그래서 말 잘해야 돼. 말 잘못하면 탈룰라 되는 거 알죠? 어떤 거 물어볼까요? 성격. 성격. 소년의 부모님은 성격들이 어떠셨나요? 우와, 마찬가지로 정말 상냥한 분들이었어요. 두 분 다 되게 잘해주셨죠? 이혼 여부일 것 같은데? 이혼 여부? 소년의 부모님은 이혼하진 않으셨나요? 아닌데? 아니요, 전혀. 금슬이 좋으셨어요. 뭐라? 난 저걸 줄 알았는데. 하나 남은 거 해봅시다. 소년의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셨나요?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 두 분 다 출근은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출근을 안 하셨다고요? 네, 아마 두 분 다 이미 퇴직한 것 같았어요. 그랬구나. 해지? 걔 막둥이인가? 그런 남자가? 뭐야. 클리어했다. 오호. 저장판이 2개밖에 없어서 의미가 없네, 이거. 결국 종일 집에 있는 이유는 못 맞췄네요. 사실 저도 몰라요. 남의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깨묻는 건 별로 좋지 못하다 생각해서 저도 더 묻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에겐 별로 설명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죠? 뭐야. 그러니까 사실 그쪽도 몰랐던 거? 그나저나 이야기의 초점이 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소녀는 그쪽이 실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였다 이거로군요. 네. 처음으로 친구를 사귄 기분이 어땠나요? 글쎄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뭔가 좀 묘한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겐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죠. 그 사람은. 점점점. 죄송해요. 왠지 너무 오글거렸죠? 아니요. 딱 걸맞는 멋진 표현이었어요. 일단 한숨을 돌린 소녀는 다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그와 친구가 된 이후로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산책 나가길 좋아했고, 저 혼자서는 감히 갈 엄두도 못 낼 곳에 치지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그는 어느 곳의 잔디밭이 부드럽고 앉기에 좋은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곡물의 옥상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어느 길목에 차가 많이 다는지 잘 알고 있었고, 어느 공원이 가장 조용하고 한적한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내가 모를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계속 들어보니까 그 소녀는 진짜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요. 그 소년에 대해 설명하는 그쪽 표정이 행복해 보이는 것만 봐도 능히 알 수 있죠. 그럴 리가요. 사실 저 생각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고맙지만 폐가 되지는 않을까를요. 그치만 그는 괜찮아. 혼자 이런 좋은 데 다니는 것보다 둘이 좋지. 라고 해서 안심했죠. 그 소녀는 동네에 다른 친구는 없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소에 그에게 놀러 오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그랬군. 비슷한 처지였었네. 날씨가 좋지 않거나 해서 혹은 그냥 나가지 않은 날에 그는 제게 책을 읽어줬어요. 동화, 소설, 기타 등등 여러 책을 읽었죠. 워낙 집에 책이 많다 보니까요. 뭐 스스로가 독서광이다 보니 책 읽어주기도 좋아했나 보네요. 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은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요? 그쪽의 사정을 생각해봤을 때는 왠지 헬렌 켈러 자서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그래 뭐 이해해야 되지만 뭔가 너무 올드한 느낌이지 않나? 편견일지도 모르지만 소녀가 좋아하는 책이라면 로맨스 소설이 어떨까 싶은데 말이지. 그건 내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나? 좋아요. 다시 물을게요.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글이 뭐예요? 뭔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까 말하기 좀 그런데. 엥? 제가 좋아하는 책은 좋아하는 책은? 그러니까 숲속의 악마라는 책이에요. 그 짠이 동화 이름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 뭐 그 정도면 소녀답죠, 뭐. 소녀는 왠지 부끄러워서 어떻게 다시 말을 이어나가야 할지 모르는 듯 보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만 웃음을 참지 못했다. 어쨌든 소녀는 곧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바로잡고 말을 이어나갔다. 물론 이 나이에 동화에 빠져있다는 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 그 사람이 동화를 읽어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마 동화를 읽어줄 때 그 소년의 목소리가 가장 좋았나 보네요. 그러니 무슨 동화를 읽어줘도 마냥 좋았겠죠, 그쵸? 그럼요. 그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너무 멋져서 아니 제 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패닉 상태에 빠졌군. 그만 됐어요. 그 마음 다 이해하니까. 솔직히 나라도 주변에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무슨 말을 꺼내든 설렐 거니까요. 그렇죠. 설레겠죠. 참 성말이지. 속마음을 떠보기 쉬운 성격이다. 정말 온화한 목소리였죠. 마치 한 글자 한 글자 읊을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그런 느낌?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서 그런 따스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내 거다, 아마 내 평생 거예요. 가도. 내 거야. 네, 죄송해요. 내 거야. 와, 대사 뺏으려 그러네. 미안. 그건 아마 평생 가도 못 잊을 그런 목소리겠네요. 네, 게다가 그는 그 목소리로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어떤 말을 해줬어요. 여기서 잠깐만. 평생 잊지 못할 말? 자, 이제 더 말하지 말아봐요. 내가 직접 알아맞혀보는 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했던 말을 똑같이 따라하지 말아요. 네. 뭘까나. 스테이지 3.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듣고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 말이겠지? 그 말. 헉! 헐, 하나밖에 없다. 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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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이죠? 좋아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소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고백이 아니라니? 이런 상황을 전개를 듣고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건 고백밖에 없는데. 뭐야, 고백이 아니야? 마음의 변화. 변화? 응. 변화. 마음? 안 돼. 아, 마음인가? 마음 된다. 오, 많아. 뭘까요? 네 가지 중에. 기쁨? 뭘까?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뻤나요?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기쁘기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앞섰어요. 다른 감정? 화냈나? 화? 분노? 혹시 화났었나요? 아니요? 뭐야, 이건 바로 넘어가네. 응.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하네요. 뭘까? 해보자. 놀람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랐나요? 네.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이미 잊은 지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잊은 지 오래된 일? 뭐야? 그 말이 뭐야? 어떤 키워드에는 핵심 단어가 몇 개 비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다른 질문에서 특정 정보를 얻어내실 시 비어있던 핵심 단어가 생겨납니다. 오호. 그 말 한번 가볼게요. 작별이 생겼다. 이사 가나? 그런가? 아마 놀랍게도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거나 하는 이유로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던가 였지 않았을까? 틀렸어요. 작별 인사가 아니라 이거지. 좀 더 생각 좀 해봐야겠군. 뭘까나? 잊은 지 오래된 일. 잊은 지 오래된.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거. 나쁜 거? 잊은 지 오래된 이유는 그 일이 나쁜 일이라서였나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기도 뭐하네요. 죄송. 잠깐만요. 좋은 일 한번 볼까요? 잊은 지 오래된 이유는 그 일이 좋은 일이라서였나요? 아니요, 오히려 떠올리기 싫은 거였어요. 둘 다 아니래. 추가됐. 일이 추가됐다. 일? 뭘까요? 실명? 응. 일이라는 건 실명 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은 있어요. 그럼 수술인가 보다. 수술인가 보다. 실명과 관련된 일. 일이라는 건 혹시 수술에 실패했던 일을 말하는 건가요? 네. 먼저 얘기했던 대로 매번 성공하기를 바랐지만 매번 실패했던 그 수술이요.
추가됐다. 수술.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얻을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뿐이야. 설마 그쪽 보고 다시 한번 수술을 받으라고 제안했었나요? 네. 소름 돋아, 뭔가. 확실한 답을 얻었다. 어머. 스테이지 클리어. 뭔가 소름 돋는다. 그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런가요? 그는 제게 각막이식 수술을 받으러 가라고 말했어요. 네, 전 정말 놀랐어요. 몇 차례에 걸친 수술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나서 전 정말 그 일 싹 잊어버렸거든요. 이식하는데 자꾸 부작용이 일어났었다는 말은 했었죠? 네,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해줬죠.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갑자기 제 손을 붙잡더니 괜찮아, 한 번만 더 해봐 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대로 했어요? 아니요. 꼭 잡아준 손은 참 따뜻했지만 전 그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 실망하게 될까봐. 한창 수술을 할 때는 매번 앞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아무리 눈을 살리려 노력해봐야 앞은 계속 어두웠고 정신적인 피해만 뒤따랐죠. 몇 번 수술하고 나니까 계속 두려워졌어요. 희망은 매번 절망으로 변했고요. 암튼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이 잡아준 손을 뿌리치고 말았어요. 전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더 이상 제 눈에 관한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고. 사실 너무 불안했어요. 너무 제 생각만 한 건 아닌지. 이거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너무 예의 없이 군 게 아닌지. 그 손의 성격대로라면 역시나 먼저 사과한 쪽은 그였겠죠? 그쵸? 네, 그는 곧바로 저에게 사과했어요. 자기가 너무 무례했었다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눈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도 확실히 놀랐을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긴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그쪽만의 잘못은 아니었을 거예요. 누구라도 그런 경험은 할 수 있으니까요. 나쁜 기억을 지워내는 과정에서 일종의 마찰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가요? 이해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일상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자꾸 그 일이 떠오르게 됐죠. 물론 그는 절대 그 일에 대해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다만 그가 제가 생각에 빠진 듯한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인진 몰라도 그의 목소리는 왠지 풀이 죽은 듯이 들렸어요. 확실히 목소리에 민감한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표정을 읽을 수 없다 보니 목소리에서 감정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아무튼 이후 저와 그 사람은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나가게 됐어요. 그야말로 초장거리 산책이네. 출발하기 전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마음속이 뒤엉켜 있는 상태라 그때 제 모습은 남들이 보기엔 우울해 보였을 거예요. 저의 그런 상태를 그 역시 눈치챈 모양인지 기차에 탄 후에도 한동안 말을 걸지 못했죠.
계속 그런 뻘쭘한 상태였던 건가? 아, 분위기가 상당히 미묘했겠네요. 아, 네. 다 저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는 있잖아. 좀 더 먼 곳에 가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왔어요. 왜 그런 제안을 하는지 몰랐지만 전 무심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그래, 난 널 데리고 좀 더 먼 곳에 가고 싶어. 근데 말야, 혹시 너 혼자서 먼 곳에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어? 그는 아주 엄숙한 말투로 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저는 혼자 먼 곳에 여행 간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었죠. 지금껏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감히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그 사람의 덕택이었는데 내 앞에 펼쳐진 세계는 그야말로 암흑이었죠. 집 밖의 세계는 그 어디든 간에 낯설고 어둡고 공포스러운 곳이었고 그런 저에게 그는 친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눈이 되어주었죠. 만약 제가 그때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와 친구가 되지 않았더라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늘 혼자였겠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가 혼자 여행을 갈 수 있겠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대답하기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미안해, 내가 이상한 질문을 했지?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말했어요. 난 단지 바랄 뿐이야. 네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어둠 밖에 존재하는 멋진 풍경을 보기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는 제가 마음 상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둠 밖에 존재하는 멋진 풍경이라 시력을 잃기 전에 기억나는 거라곤 흐릿한 이미지의 파란 하늘과 푸른 나무. 실망할까봐 두렵긴 하지만서도 정말 간절히 바랬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잠시 머뭇거리는 소녀의 눈빛에서 기이한 기색이 느껴진다. 저는 그때 그에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건 여기까지 말하고 천천히 그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죠. 그리고 그의 얼굴을 살며시 더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제 소원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에요. 라고요. 제 말을 듣고 그는 넋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저 다시 수술받고 싶어졌어요. 당신의 모습을 꼭 보고 싶어요.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얼굴에서 손을 댔니 아주 가까이에서만 들릴 정도로 말했죠. 비록 보이진 않지만 전 그때 그가 제 말에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저의 손을 꽉 붙잡고 꼭 성공할 거야 라고 보토자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시 떨리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까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말이에요. 정말 자신을 끔찍하게 아껴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담담하게 대답한 소녀의 눈빛은 추억이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말했어요. 네가 눈을 뜨게 되면 함께 좋은 곳에 구경 가고 좋아하는 책도 사주고 또 그는 제가 다시 수술받겠다고 했던 걸 후회라도 할까 봐서 마구 흥분해가면 수술이 성공한 후에 계획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의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비록 정말 작은 빗줄기긴 했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의 어둠을 몰아내기엔 충분했죠. 네, 그 순간들은 되게 너무나도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너무 따스해서 마치 시간을 멈춰버릴 것 같을 정도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의 장면들을 눈으로 본 것처럼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분명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께 그날 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두 분은 전적으로 제 수술에 대해 지지하셨어요. 그 사람이 벌써 부모님께 찾아가서 사정을 다 얘기했던 거죠. 게다가 그는 자신의 부모님들을 통해 수술 비용까지 대신 제공해주겠다고 나섰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들은 종종이 거절하셨지만요. 역시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이시네요. 저라면 절대 거절하지 못했을 텐데. 안 돼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남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려는 건 나쁜 거예요. 괜한 소리를 했다 혼나네. 암튼 곧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 관련 절차를 밟았어요. 그리고 기증자가 나타날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기증자는 찾았어요? 글쎄요. 그 당시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집에서 몸조리 잘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만 했거든요. 한편 소식을 들은 그 사람은 저보고 집에서 안정을 잘 취하고 있으라고 했고 자신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 수술 전까지 당분간은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당분간 그거 못 만난다 생각하니 굉장히 쓸쓸할 것 같았지만 그는 절 잘 위로해줬어요. 수술이 끝나고 네가 눈을 뜨는 순간 바로 네 곁에 나타나줄게. 그러니 걱정 마. 그 정말 지루한 나라를 보내긴 했지만 그와의 약속을 떠올렸고 시간은 제법 빨리 흘러갔어요. 결국 수술 날짜는 잡힌 거였어요? 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연락해왔고 부모님은 서둘러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처음엔 좀 불안했지만 그와의 약속을 생각하니 차츰 긴장을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술은 정말 빨리 끝났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붕대가 둘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전에 수술이 실패했을 때 느껴지던 그런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우선 병실에서 절대적인 안정을 며칠 취한 후에 드디어 감고 있던 붕대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떠봤어요. 그 소년이 보였나요? 눈을 뜬 후 전 거기까지 말을 하던 소녀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다. 표정이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녀는 지금 더 이상 말을 이을 기운이 없어 보인다. 좋아요. 감정을 완전히 추스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줄게요. 급하게 말할 거 없어요.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제법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한참이 지난 후에 소녀는 다시 감정을 추스린 듯 입을 열었다. 뭐지? 뭐야? 이렇게 되네? 수술 후 처음으로 눈을 떠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인가? 아니네. 실제로 저렇게 말하면 떠보았습니다. 적은 답답하다고요? 떠보았습니다. 맞네. 보였다. 보였다? 응. 보였다? 근데 남자애가 기증해줬던 것 같아. 느낌이. 이렇게 스포를?
그랬을 것 같아서. 눈을 뜬 후 잘 보였나요? 대박. 네, 다만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 한 번에 맞췄잖아. 응? 아니네? 뭐야? 떠봤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직 다음 문장이 안 나왔어. 그런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 보이지 않았다 이거.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이지 않았다 한번 봅시다. 눈을 뜬 후 보이지 않았나요? 아니요, 보였어요. 다만 한 가지가 보이지 않았지만요. 어, 그런데 같아. 그런데? 응. 오케이. 뭐야? 분명 눈앞에는 밝은 세상이 비춰졌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보이지 않았죠. 소름 보고 돋아. 싶었던. 보고 싶었던 것. 소름 돋아, 뭔가. 역시 뭐 이건 소년. 의사? 소년. 와, 부모님이 바로 위에 있는데 소년 보고 싶어 하네. 와. 뭔가 그럴 것 같아, 느낌이. 눈앞에 그 소년이 보였나요? 물음표? 소년은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니요. 그를 보지 못했어요. 어머. 이제 하나 해결했다. 아닌가? 한번 더 해봅시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눈을 뜬 후 거부 반응이 있었나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저도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의외로 성공적인 수술이었다, 이거는. 보고 싶었던 거 한 번만 더 해보면. 다시 한번 해보시죠. 풍경? 부모님 해야 되나? 부모님 한번 해볼까? 부모님이 보였나요? 네. 예전 기억 속에 부모님들보다 많이 투태해지셨지만 부모님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소녀는 살짝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부끄러울 필요 없잖아요. 오랜 세월 끝에 다시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게 당연하겠죠. 소리가 되는데? 여기 건가 보다. 이게 다 해야 되나? 그런가 보다. 풍경? 먼저. 눈앞에 풍경이 보였나요? 네. 정말 수년 만에 제 눈으로 직접 풍경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하얀 딱딱, 하얀 마루, 하얀 천장. 그리고 창밖에 펼쳐진 푸른 자연을요. 해야 된다 이거고. 의사가 눈에 보였나요? 네. 의사 선생님이 제 침대 옆에서 관심 어린 표정으로 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클리어. 이번 건 굳이 다 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다 보였는데 오로지 그 소년만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위험한데? 네, 의아하게 생각하실 만하죠. 소년은 분명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눈을 뜬 후 소녀의 곁에 있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 저와 굳게 약속했는데 어째서 그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소녀의 목이 메이기 시작한다. 아마 뭔가 바쁜 일이 생겼다거나?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 여쭤봤어요. 그가 어떻게 됐냐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은 누구냐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냐고 물었다고요? 그분은
의문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웃에 그런 아이가 있었냐고.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소리쳤죠. 그리고 말했어요. 두 분 다 제게 친구가 있었던 걸 몰랐냐고. 게다가 분명 수술에 대해 그 사람이 제안하러 갔어. 그래서 결정을 내렸지 않냐고요. 어째서 부모님들은 그의 존재를 까맣게 잊으셨을까요? 저는 다시 옆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역시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시 제가 예전에 함께 병원에 온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냐 물었는데 결과는 같았어요. 확실히 뭔가 이상한데? 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단 퇴원해서 집에 돌아온 후 당장 그의 집을 찾아가 봤어요. 소년을 만났나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두드려도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 손잡이를 돌려봤는데 잠겨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갔고 눈앞에 보이는 건 그저 빈집이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던 것처럼. 그럴 수가. 마침 지나가던 이웃이 저를 보고 얘기하길. 이 집은 빈지가 제법 오래됐고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소녀의 감정이 격해졌다.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한다. 어떻게 다들 그렇게 갑자기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따스하던 사람이,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제 손에는 아직도 그의 따뜻한 감촉이 느껴질 지경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냐고요. 설마 제 기억 속에 혼란이 왔을까요? 아니,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절대 거짓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 이곳저곳을 다녔고 그렇게 다녀간 곳마다 아직도 그의 숨결이 남아있는데 그가 나에게 읽어줬던 수많은 책들과 그 속에 적혀있던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다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나요? 그날 그가 저에게 했던 약속 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녀는 잔뜩 격앙된 감정을 억지로 추스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결국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함께한 지가 제법 오래됐는데 우린 그 흔한 사진 한 장도 남겨주지 않았죠. 전 두렵기 시작했어요. 저의 머리에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그와 함께했던 일이 실은 저의 망상은 아니었는지, 정말 그가 실제로 존재하긴 했는지, 그런 모든 것들은 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전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혹시 그를 기억하지 않냐고요. 하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다들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예 몰랐어요. 부모님은 매일 제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녀의 간곡한 이야기를 들으니 뭐라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럼 다시 문제입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 갑니다. 마지막이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당신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은 제가 지금껏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한 모든 내용이 다 허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대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겠다. 답을 알아냈어. 그쪽은 정말 제가 답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게 뭔지 듣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 추리를 들어보시죠. 네. 부탁드려요. 할아버지 이름을 손에 걸고. 응? 김전일 대사인데 모르시나요? 네. 명탐정 김전일 대사인데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맨날 이러면서 추리하거든요. 어쨌든 알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대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론가? 뭐야 다 통째네? 뭐야 뭐지? 뭔가 흐릿하게 있는데? 당신 혹시 소년이 했던 말을 의심해 본 적 있어요? 네? 이를테면 집에만 갇혀 지내는 이유 분명 그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죠. 그거 분명 거짓말이었을지도 몰라요. 병이 있었다는 건가? 다 흐릿하게 나오네. 잘 생각해보면 아무 이유도 없이 부모님이 모두 퇴직하고 집에 계신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허나 만약 소년을 돌보기 위해서라면? 소년이 그쪽에게 수술을 권할 당시에 그 역시 그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었겠죠. 뭐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그 소년도 제법 오랫동안 병을 앓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겠죠. 어차피 오래 살지 못할 거라면 자신의 각막을 당신에게 기증하기로.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술하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기로 한 걸 테고요. 호호. 보인다. 헐, 보인다. 그는 분명 그의 부모와 당신의 부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당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이 물었을 때 그들은 전부 허허. 따라서 저의 마지막 답은 사망? 사망? 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그 소녀는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요, 그는 거짓말이잖아요. 어째서 그런 답을 제게. 미안. 하지만 난 그쪽에 이미 이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생각해는 봤어요. 그런 가능성은. 하지만 잘 받아들일 순 없었어요.
소녀의 눈물이 비로소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게 훨씬 나아요. 그는 분명 나와 약속했단 말이에요. 어째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전 이 답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존재했던 게 맞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소녀의 눈물이 그녀의 옷자락까지 모두 적시고 있다. 그녀를 위로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그녀가 울분을 모두 토해내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 보인다. 저는 다시 돌아올 거예요. 꼭 돌아올 거예요. 그쵸? 그 사람은 날 좋은 곳에 데려다 준다고 했고, 책도 많이 사준다고 했고, 그랬으면서 그 사람은 왜... 전 이제 혼자 낯선 곳에도 갈 수 있고, 혼자 어떤 책이든 읽을 수 있는데, 다시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장난이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는 역시 돌아오진 않겠죠? 저도 처음엔 그가 단지 저의 눈이 되어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앞을 볼 수 있게 된 이상 이제는 그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다고요.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다시 한번 나에게 세상을 보게 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었던 사람이 이미 세상에 없다뇨? 전 당시 그 사람의 목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따뜻하고 온화한 목소리밖에. 영원히 그 얼굴을 볼 수도 없다니.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기고 간 유일한 건 이 눈앞에 있는 찬란한 빛뿐. 당장 눈앞에 어둠만이 존재하던 때로 돌아가도 좋으니까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으면. 하지만 이미 돌아오지 못하게 돼버린 건가? 그녀는 다소 안정된 듯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손목을 어루만지면서 작은 소리로 흐느끼듯 눈물을 흘렸다. 울고 싶으면 좀 더 큰 소리를 내서 확 울어버려도 돼요. 그녀의 우는 모습을 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의 인생 스토리를 갖고 있다. 사실 소녀의 이야기처럼 안타까운 사례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 허나 그때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단지 위로를 해주는 것뿐이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는 동안 소녀는 거의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다. 죄송해요. 소년에 너무 예의 없이 행동한 것 같네요. 괜찮아요. 전 여태껏 계속 그 사람이 죽었을 거란 괴로운 상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차를 타게 됐어요. 이 기차의 종점에 있다는 신비한 절경을 구경하며 마음을 치료해보려고요. 그랬었군. 어쨌든 감사해요. 말상대해주셔서 정말 즐거웠어요. 아니, 뭐 나야말로 고마웠어요. 자, 그럼 슬슬 시간이 됐군요. 실례지만 차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열차가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벌써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계속 얘기를 나누느라 미처 하지 못했지만, 자, 차표를 검사하겠습니다, 손님. 응? 잠깐만요. 당신 분명 차표 검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차표 검사가 가능한 직책을 가지고 있죠. 자, 어서 차표를 보여주시죠. 소녀는 긴장한 눈빛으로 자신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설마 차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혹시 무임승차를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그렇단 큰일이로군요. 잘 아시겠지만 제 7호차는 요금이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만 그냥 표를 분실하는 걸로 쳐서 제가 임의로 다시 끊어드린다 해도 분명 집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한다고 했었고 지금 당장 수중에 큰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소녀가 불안한 듯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면 손님께 당장 하차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군요. 잠깐만요. 하차라는 두 단어를 들은 소녀는 급히 내 말을 끊으며 소리쳤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치만 부탁드려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전 어떻게든 이 기차를 타고 싶었어요. 종점에 가고 싶었다고요. 봐달라. 뭐 못해줄 건 없지만 이유는요?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고통을 견뎌낼 수 없어요. 정말로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소녀는 왼손으로 오른쪽 손문을 강하게 쥐었다. 제발 절 믿어주세요. 뭐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난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다. 좋아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요금은 그쪽이 이야기를 들은 걸로 대신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내 대답을 들은 소녀는 정말 기뻐했다.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짓은 하지 않을게요. 소녀는 나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그녀를 봐주기로 한 내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소녀는 기뻐하고 있다. 아마 내 선택이 옳았겠지. 난 그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일 뿐 상대의 속마음까지는 꿰뚫어보지 못하니까. 그러니 상대가 기쁜 모습을 보이기만 한다면 뭐 아무렴 상관없다. 그럼 지금까지 실례했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가볼게요. 네. 수고하세요. 소녀는 일어나서 나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후 다시 자리에 앉았다. 뭐야, 얘 진짜 차표 검사하네요? 기차 안은 여전히 덜컹거리는 소리로 가득하다. 창밖의 햇빛은 여전히 눈부시다. 소녀는 모자챙을 살짝 잡아당겨 햇빛을 가린다. 처음 만났을 때 모습 그대로다. 이제 좀만 더 있으면 기차는 종점에 도착할 것이다. 기차에서 내리고 나면 과연 소녀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힐 수 있을까? 글쎄, 나로서는 알 수 없다. 나는 어깨를 쫙 펴고 다음 칸으로 성큼성큼 걸어간다. 그 칸엔 또 다른 손님이 있겠지. 아직 끝나지 않은 또 다른 이들의 여행. 응? 응? 배드엔드. 지피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배드엔딩을 봐버렸어. 우리 배드엔딩을 봤습니다. 마이박스 해물 파일에 엔딩 부기가 생성되었습니다. 어머. 세이브 파일을 다시 불러오기 시작하면 선택지가 등장하여 엔딩이 걸립니다. 우리 굿 엔딩도 볼까요? 뭐야? 뭐야? 남자가 추가됐어. 됐어. 남자가 추가됐어. 갑자기 남자가 생겼다? 뭐지? 여기에 저장됐나? 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된다. 봐줄지 말지. 뭐야? 아까 봐준다 했잖아. 잠깐만요. 죄송한데 호스팅이 왔네. 그러면 이번에는 안 봐주는 걸로? 응. 오뱅화. 아유, 베로님 감사합니다. 베로님도 쉬세요.
거절한다. 거절한다. 표가 없다면 절대 기차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표도 없이 어떻게 기차를 타는지 모르겠지만 소녀의 여행은 여기까지다. 잠깐만요, 소녀는 궁지에 몰린 것을 직감하고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죄송해요. 저 정말로. 소녀는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변명하게 멈췄다. 그리고 나는 잠깐 생각한 뒤 다시 입을 열었다. 좋아, 그럼 이건 어때요?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럼 굳이 종점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음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읽었어요? 나 못 들었네. 소녀는 위하다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허나 내가 다시 표 얘기를 꺼내기 전에 우호적인 표정으로 돌아오자 다소 안심한 듯한 기색을 보였다. 제가 말이죠. 보통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거든요. 자, 그럼 시작하죠. 네. 소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바른 자세로 앉았다. 지금부터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얘기하도록 하죠. 나는 어릴 적부터 선천성 질병을 앓았어요. 때문에 바깥에 오래 나가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부모님과 극히 몇몇의 사람들하고만 지냈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난 주변에 친구가 없었죠. 병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고 18세가 되던 해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셨고 나에게 모든 힘을 다 쏟으셨죠. 허나 나는 그저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며 최후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나는 뜻밖의 한 소녀를 만났죠. 나는 그녀가 계단에서 막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 깜짝 놀라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감쌌어요. 나는 그녀를 잘 일으켜 세워주었죠.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당황하며 나에게 사과했어요. 바로 그 순간 마치 내 얼굴에 따스한 바람이 스치고 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비유는 너무 오글거리죠? 아니요. 비록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분명 아주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때 나는 그만 넋을 잃고 정신이 나갔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여자 앞에서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었기 때문에. 소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한 후 나는 몸을 돌려 집에 가려고 했어요. 허나 그녀가 조심스레 벽을 더듬으며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 위화해졌죠. 혹시 넘어지는 순간 어딜 다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품고 다시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녀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머리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나도 모르게 말했죠. 이 지역 탐방을 시켜줄 테니까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이윽고 대답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그녀의 손을 낚아채버렸죠. 소녀의 손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의외로 편안했어요. 놀라운 건 내가 갑자기 이런 무례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의외였어요. 그렇군요. 소녀는 모자챙을 잡아 끌어서 얼굴 표정을 가렸다.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친구가 되었죠. 이상했죠. 지금껏 난 뭘 하든 항상 혼자고 남의 도움을 빌리려 하지 않고 친구도 사귀지 않으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걸요? 소녀가 입을 열었다.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녀의 첫 친구라는 것을 알았죠. 그녀와 친구가 된 이후 내 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원래 혼자서만 산책을 나갔었고 혼자서만 책을 읽었었는데
그녀와 만난 후 나는 외출할 때마다 자랑스레 그녀의 손을 잡고 대신 그녀의 눈이 되어 주었죠. 책 읽기도 오로지 나만의 소일거리가 아니었어요. 나는 책 속의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주었고 상상에 빠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이상했죠. 분명 내가 그녀를 돕고 있었는데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솟아나면서 오히려 내가 그녀의 도움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함께했어요.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존재였을지, 중요한 친구, 친절한 소년, 자신의 눈, 아니면 또 다른 존재? 아니,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의 그녀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친구였다는 거죠. 괜찮다고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더 이상 외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느꼈고 정말로 즐거웠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녀를 도왔던 것일까? 그녀가 실명한 것이 불쌍해서?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연민의 태도로 대하는 걸 싫어했지. 만일 내가 그랬다면 그녀는 나를 뿌리쳤을 거고 더 이상 도울 일도 없었을 테지. 그게 아니라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떤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 아니었을까? 나는 고민에 가득 차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어요. 그런 감정이 뭔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와 마주보고 앉을 때마다 내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어요. 내 이런 감정은 분명 우정을 초월한 것이었죠. 허나 그때의 나는 아직 그 감정을 우정이라는 틀 속에 가둬놓고 있었어요. 왜냐면 나란 녀석은 누군가를 사랑할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내 몸 상태는 내가 잘 아니까. 이러다 언제 죽어버릴지 모르기에 맘대로 누군가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에게 짐을 지우긴 싫었으니. 그런 것도 몰랐다니. 잠깐 소녀의 눈을 쳐다본 뒤 다시 말을 이었다. 1년이란 시간 동안 난 정말 행복했어요. 남들에게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었죠. 게다가 그 시간 동안 몸 상태도 제법 좋아졌고 외출할 때마다 점점 더 힘이 덜 들게 됐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몸 상태에 신경 썼어야 했을 텐데.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으니까. 뭐라든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죠. 게다가 그녀는 나와 함께 외출할 때마다 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니까 멈출 수 없었어요. 어차피 내 몸 상태에 관한 상황을 일절 그녀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으니 염려를 살 일도 없었고. 난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기쁨은 나누고 싶었고 고통은 그저 내가 다 끌어안고 싶었죠. 한편 몸 상태도 제법 호전되었고 마음에도 안정이 찾아왔기 때문에 병마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젠 의사도 필요 없어지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다시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죠.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나는 걱정이 됐어요. 만일 그녀 혼자 남는다면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돼버리고 말겠지. 산책도 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고 다시 외로운 사람으로 변하겠지. 허나 그녀가 만약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마음을 고쳐먹고 혼자가 아닌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친구도 용기 내어 사귀게 될 거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나는 그녀에게 각막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날 난 그녀에게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아보라고 권했죠. 당연히 내 각막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녀가 재수술 받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후회했어요.
내가 생각 없이 말한 탓에 그녀가 상처받지 않았는지를. 그래서 나는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고 그녀는 완전 상심에 빠져버렸어요. 그녀는 속으로 분명 날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참견해서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어버렸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는 소녀를 한번 다시 바라보고 말을 이어나갔다. 다시 그 일에 대해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그 일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았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는 그녀와 함께 기차를 탔어요. 나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남았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기차 여행의 추억을 남기고 싶었죠. 그리고 그녀를 데리고 좀 먼 곳으로 떠나보고 싶었죠. 기차 안에서 나는 조심스레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던 그 얘기를 이끌어냈어요. 성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런 짓은. 나는 쓰는 숨을 지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암튼 뜻밖의 그녀가 다시 수술을 받겠다고 말해왔어요. 처음엔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녀는 물었어요. 수술이 성공하고 나면 드디어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냐고. 내 가슴속은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그런 질문을 할지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런 걸 물은 걸 보면 분명 그녀도 당신을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나는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짓거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후였죠. 하지만 그런 건 이미 상관없었어요. 그녀가 수술을 다시 받고 됐으니 나는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이 기뻤죠. 그녀의 부모님께는 내가 잘 얘기해뒀어요. 또한 요구 조건도 제시했죠. 어떤 요구였는지 알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볼까요? 만약 그녀가 갑자기 내 곁을 떠난다면 분명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계속 그녀를 그리워했을 거고 슬픔 속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했겠죠. 겨우 1년 만난 친구였을 뿐이지만 망상일지도 모르지만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일 내가 떠나면 그녀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망상이 아니에요. 그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했죠.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나의 부모님, 그녀의 부모님, 의사, 이웃들 모두를 나의 계획에 끌어들였어요. 그녀는 어차피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머릿속에서도 날 금방 지워버릴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별 수 없이 입원하게 됐죠. 하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을 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그저 계획이 잘 진행되기만을 바랬어요. 계획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녀는 새로운 눈을 얻어 나 따위 잊은 채 예전과 다름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기대했죠. 물론 걱정도 했어요. 나의 마지막 선물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더 이상 그녀를 절망에 빠뜨리지 않기를 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헤어날 순간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글쎄, 최후까지라. 사실 난 생각했어요. 그녀가 중간에 모든 걸 알아채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녀가 당신을 잊었을 리가 없어요. 분명 기억했을 거라고요. 아니, 그런 건 중요치 않아요. 난 단지 내가 그녀의 인생에서
잠시 스쳐갔던 사람쯤이었길 바래요. 왜냐면 나 말고도 그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게다가 앞으로도 충분히 그녀를 좋아해줄 만한 많은 사람을 만날 테니. 그렇죠? 자, 이것으로 내 얘기는 끝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 어디서 들은 건가요? 글쎄요, 아마 누군가한테서 들었거나 아님 내가 지어낸 이야기일지도. 뭐, 더 할 말이라도 있어요? 아, 네? 바보. 바보? 당신 아니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정말 바보 천재예요. 소녀는 잠시 침묵한 후 이윽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거짓말 따위 대체 왜? 대체 어째서 그렇게까지 그 소녀에게 모든 걸 다 바친 거죠? 어째서 그렇게까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오직 소녀만을 생각해줬냐고요? 조금이라도 이기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소년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떠나가는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잔인한 게 어딨어요. 소년은 그저 그의 목소리밖에 기억하지 못하는데 게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그를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어쩌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이야기 속의 그 소녀도 그 소년을 진짜 좋아했고 저도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단 말이에요. 말을 마친 소녀는 혼자라도 쓰러져 울기 시작했다. 소녀의 이런 반응은 당연히 짐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소녀의 몸은 미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샘솟듯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렇게 얼마나 한참이 지났을까? 소녀는 조금씩 감정을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눈물은 멈췄지만 눈가에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자, 이제 하차하실 시간입니다. 스스로 내리실래요? 아니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저기요, 저는 지금 무슨 기분일진 잘 알아요. 그치만 당신이 계속 이 기차를 타고 종점에 도착하는 건 과연 소년이 바라던 것일까요? 당신을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나요? 아니요. 당신은 소년을 좋아했죠? 네. 정말 그를 보고 싶어요. 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허나 소년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는 앞으로 당신을 사랑해줄 많은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그가 바랐던 대로 그를 단지 스쳐 지나갔던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만일 지금 이대로 당신의 모습을 소년이 보게 된다면 분명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게다가 당신은 당신을 좋아했던, 아니 사랑했던 한 사람 때문에 현재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할 참이었죠? 그쵸? 네. 이렇게 꿈을 대다가 종점 내에 도착해버리겠어요. 빨리 움직입시다. 아니면 늦어요. 네. 알았어요. 소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여기서 내려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요. 영무한테 연락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소녀는 한시름 누운 듯한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소녀가 차에서 막 내리기 전 나에게 말했다. 전 절대로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비록 기억하는 건 목소리뿐이지만 그래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제 눈앞에 보이는 이 빛만 있다면 분명 평생 잊지 않게 될 거예요. 바보는 멋대로 저의 마음속에서 도망쳐 나가지 못할 거예요. 영원히. 눈물이 다시 한번 그녀의 눈가에 흐르다. 그래요. 잘 알겠어요. 암튼 돌아가서 손목 치료 잘하세요. 상처가 깊은 걸 보니 무지 아플 것 같아 보이니까. 감사해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몇 시간 동안의 만남 이래로 가장 찬란해 보이는 미소를 보이고는 플랫폼을 향해 내려갔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스토리 미쳤나? 문이 닫히고 나서 나는 기차를 출발시켰다. 소녀가 떠난 기차 안은 텅텅 비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와요. 나는 옆칸과 이어지는 문 쪽을 향해 소리쳤다. 이윽고 소녀는 문을 열고 나왔다. 혹시 남자 목소리 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뭘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은 아직 이 기차에 태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암튼 처음에 소녀를 봤을 때 제법 놀랐다고요. 그래도 한 몇십 년은 지난 후에야 이 기차에 탈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귀찮게 해드렸네요. 아니 근데 정말 이대로 괜찮아요? 그 아이는 정말 당신을 좋아했다고요. 그렇게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오죽했으면 이 열차에 무임승차까지 했을까? 당신에 대한 생각이 정말 지극했던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다든지 저는 그녀가 앞을 볼 수 있게 된 걸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전 아직까지도 누굴 좋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 따위 없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할 건 없어요. 언제 누가 당신을 사랑해줄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렇담 절 사랑해 주실래요? 농담이에요. 너무 엄숙하게 말씀하시길래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나저나 이거 함부로 이 기차에 탄 손님을 돌려보내거나 하면 안 되는 건데 직권을 너무 남용했어요. 내게 이런 짓을 하게 만들었으니 그 대가로 여기서 1년은 자원봉사를 하셔야겠는데요. 물론 있죠. 필요하면 언제든 써먹어 주십시오, 차장님. 과연 소녀가 말한 대로군. 화를 못 내게 만드는 성격이. 그나저나 나한테 차장이라니. 인간들한테나 붙이는 그런 용어는 쓰지 말아주시길.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당신들 인간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단지 인간들에게 편리하게 다가가기 위해 똑같이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을 뿐. 알겠습니다, 기차님. 그 칭호도 왠지 거슬리는군요. 그나저나 그 종점에 도착할 텐데 안내방송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참, 아이고, 이런 늦음에 야단하는데. 나는 급히 몸을 돌려 뛰어갔다. 이따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소년이 뒤에서 소리쳤다. 됐거든요. 방송을 하러 달려가며 생각했다. 인간들처럼 나도 감정을 갖게 된다면 그리 나쁘지만도 않을 것 같다고. 이 열차는 제7호차다. 아니, 그렇다기보단 내가 바로 그 제7호차 그 자신이라고 말해야겠지? 영혼들을 태우고 종점에 있는 저 세상으로 향하는 존재. 나의 여정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험하기도 하고 평탄하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나 종점은 하나다. 인간의 영혼들이 나를 타고가며 자신의 일생을 되짚어 볼 때 그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지난 삶에 대한 만족, 괴로움, 후회, 아님 보람? 허나 모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지. 인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법 흥미로우니까. 소녀여, 아주 오랜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래. 승객 여러분께 알립니다. 이 열차는 곧 종점에 도착합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열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안전하게 하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This station is 즐거운 여행 되시길. 어머. 제 7호차 파이널 끝났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Thanks for playing.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게임이었구나. 완전 몰랐어. 엔딩이 이거였구나. 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됐어요. 그래요? 나도 난 완전 그 후반에 이번엔 남자 혼자 앉아있네?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 7호차였고요. 너무 재밌었네요. 서피너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작품. 재밌었는데 목소리에 신경을 쓰느라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긴장을 하시고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연기가 더빙이 처음이라 부끄럽네요. 하여튼 서피너님 왜 더빙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서피너님하고 해서 더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7호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